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11단원 일상생활과 법 단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법을 굉장히 자주 접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11단원 일상생활과 법 단원을 통해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주제 1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이란 무엇일까? 자, 오늘 학습 목표, 법의 의미와 특성을 다른 사회 규범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법은 사회 규범, 사회 규범 중 하나인데 이제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와 법이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법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법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사회 규범이란 뭘까?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사회 규범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 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일종의 행동의 기준을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규범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자, 관습입니다. 관습. 자, 관습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그쵸? 자, 관습의 정확한 의미는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고 있는 질서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 즉 관습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을 관습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례식장을 갈 때 사람들이 무슨 색 옷을 입죠? 그렇죠. 검은색 옷을 입죠. 그렇죠. 자, 그렇게 검은색 옷을 입는 것, 장례식장을 갈 때 검은색 옷을 입는 것,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습.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거구나, 그게 예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습이 하나로 굳어져서 사람들이 장례식장 갈 때는 그렇게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는 하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나요? 그렇죠. 그러진 않죠. 그렇죠. 뭐 장례식장에 뭐 이렇게 빨간색 아주 화려한 뭐 반짝이 막 이런 옷을 입고 갔어요. 자, 그렇게 입고 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종교 규범이 있습니다. 종교 규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지키도록 정해놓은 계율이나 의식이다. 자, 그래서 이 종교 규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서는 뭐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키도록 정해놓은 거죠. 그쵸? 정해놓는 거야. 자, 그런데 뭐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육식을 하면 안 되는데 불교를 믿는 친구가 막 그렇게 육식을 해.
뭐 절에서 육식을 해. 그걸 보고 뭐 경찰에서 잡아가진 못해요. 잡아가진 않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뭐 욕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역시 비난받을지언정 법적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많은 사람이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여기는 행동의 기준이다. 자, 양심. 자, 양심. 내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 양심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비춰서 옳다고 여기는 행동의 기준. 자, 이건 뭘까? 자, 이거는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자, 도덕도 마찬가지죠. 자, 도덕.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자주 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뭐 자리가 났을 때 뭐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이겠죠. 바로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뭐 그럴 순 없어요. 벌금을 내리거나 그럴 순 없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모자이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그렇죠? 뭐 요즘 중학생 뭐 이러면서 뭐 요즘 중학생 쯧쯧 뭐 이러면서 올릴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자, 마지막.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법입니다. 자, 법.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종교 규범, 관습, 도덕 이런 것과는 다른 법의 법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일까? 자, 법의 정확한 의미 살펴봅시다. 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자,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제정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제정을 했다. 그래서 제도화했다. 제도화된 규범이다. 라는 겁니다. 제도화된 규범이다. 그래서 자, 법이 갖는 특성 한번 봅시다. 법이 갖는 특성. 자, 첫 번째. 자, 규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자, 법의 대상이 되는 거는 행위의 결과라는 거야. 행위의 결과. 자, 행위의 결과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한 행동,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뭐냐는 거지.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가장 친한 친구야.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약을 좀 구해줘. 그 약을 먹으면은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을 좀 구해줘서 이 약을 먹으면은 내가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구해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약을 이 친구한테 사다서 주면은 이 친구가 그 약을 먹고 잘못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지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자니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너무 선한 마음이죠. 그렇죠?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그 약을 마지못해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약을 먹고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 자, 이 결과. 자, 여기서 딱 보이는 결과가 뭡니까? 결과 친구가 죽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쵸? 나 때문에 친구가 죽었어. 그쵸? 하지만 나는 친구를 죽인 게 아니야, 사실은. 그치?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마음에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운 거를 멈추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줬던 거지. 친구가 부탁하기도 했고, 그치?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살인죄예요. 살인죄. 친구를 죽인 거죠. 법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동기가 어쨌건 무슨 마음이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만을 법은 규율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법은 강제성을 지닙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른 사회 규범들, 도덕, 그리고 뭐 관습, 종교 규범 이런 것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제성이란 뭐냐? 지키지 않으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엄마나 아빠나 운전하실 때 과속을 했어.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럼 집으로 뭐 날라와요? 그쵸. 딱지 날라오지, 딱지. 그치. 이제 속칭 딱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벌금을 내야 돼. 과태료를 내야 돼요. 과태료. 아시겠죠? 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독특한 법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성을 통해서 일정한 제재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의 하루 일과와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법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냐? 자, 우리 8시에 학교 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집에 있겠지만 자, 학교에 올 때 우리 신호 파란 이제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죠. 그렇죠? 그리고 차들은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요. 그렇죠? 자, 이때도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시가 되면은 우리는 다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죠? 딱 뭐 지금 물론 교실이 아니라 집에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억지로 졸린데 자고 싶고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 중학교가 무슨 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죠. 그렇죠? 의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12시 반이 되면 급식을 먹어요. 학교라면 급식을 먹을 텐데 이 급식 우리 학생들 배고플까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거보다도 학교 급식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급식법에 이렇게 너희 식단표 보면은 식단표 밑에 뭐 알레르기 성분이며 그런 게 다 나와 있지. 그치? 그런 것도 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런 걸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다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새벽 2시가 됐네. 새벽 2시. 2시가 되니까 이 친구가 새벽 2시인데 자지 않고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네. 아마도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무슨 마크가 나오면서 게임을 못하게 강제로 종료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셧다운제가 실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일과와 법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자, 법의 기능과 목적. 자, 법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 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기능입니다. 자, 법의 기능. 자, 법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 자, 첫 번째. 자,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준다. 자, 일단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이렇게 흔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뭐 딴 말 필요 없고 법대로 합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렇듯 법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아주 객관적인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쟁을 애초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정확하고 아주 명확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게 바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법을 누가 지키고 어겼는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굉장히 원만하게, 뭐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법을 누가 잘 지켰고 어겼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법적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지. 그치? 뭐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뭐 빨간불인데 급하다고 그냥 쌩 가버렸어. 빨간불인데 그냥 자동차 타고 쌩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집으로 딱지 날라오겠네.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그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내가 저렇게 빨간불일 때 급하다고 쌩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도 딱지가 날라오겠거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민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리들을 법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그래서 규정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자격을 법에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해 둠으로써 우리가 권리가 필요할 때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있다. 법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법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땡땡을 실현한다. 땡땡 실현. 자, 여기서 이 땡땡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봤죠. 그렇죠? 그 만화 영화 히어로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고 그리고 히어로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자, 정의를 실현한다. 자, 정의란 뭐냐면 여기 일단 뭐라고 적혀 있냐 봅시다. 자, 모든 사람에게 각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준다. 자, 조금 말이 어렵죠. 자,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나눠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 사람한테 정당한 몫을 주자니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착한 사람한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도 몫을 줘야겠지. 그치? 그렇게 한 행동에 대가를 받아야 돼. 그 대가는 뭐겠어요? 그쵸? 법적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쵸? 뭐 그런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처벌. 아시겠죠? 즉 정의란 착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그러니까 처벌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이건 아니면 나쁜 사람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받아야 할 대가, 정당한 몫을 준다. 그게 바로 정의다. 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자, 공공복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회 구성원 다수 많은 사람들, 사회 구성원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 그래서 복리예요. 행복할 때 복이고 이익할 때 리예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법이 갖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의 상징, 혜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설의 동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뿔로 들이받음으로써 이제 벌을 주는 즉 정의를 실현하는 이렇게 정의의 상징이다. 혜태.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법은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므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자, 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의
개인의 권리 보호 기능을 한다. 자, 세 번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와 뭐다? 그렇죠. 이것의 실현, 정의 실현과 그리고 이것의 증진,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의 의미와 목적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